여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2학년, 1학년, 초등학생. 뭐 계속 손 드신 분은 뭐죠? 능력자시군요. 고등학생도 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 개편안 있죠. 원래 8월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게 이제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중3 아이들은 내년 2월달에 발표를 하고 지금 중2 아이들부터 본격적으로 바뀐 입시 제도로 해서 내년 8월 이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유예가 됐습니다. 그렇죠? 유예가 됐고 중3은 1년짜리 입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 중2 아이들은 선배들 좀 1년 하는 거 보고 좀 준비를 하렸더니 본인들이 그렇죠. 근데 중3이 기존 수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대로 할 수가 없죠. 교과서 편제가 바뀐 상태에서기 때문에 스타일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똑같기는 어렵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학종에서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거나 뭐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 보시면 돼요. 검토 중인데 나중에 안 되는 것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 확정이 되고 뚜렷하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제고사는 지금 지양이 되고 있죠. 일제고사라고 하면 그렇죠? 먼저 전국 단위의 그렇죠? 큰 단위의 일괄적인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수능도 일제고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절대평가화하고 자격고사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 정책 자체는 일제고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 단위 학업 성취고사를 폐지해버렸죠. 9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자, 갈수록 학교 자체 평가, 즉 내신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뭐 공교육 정상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밑에 융통적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신인데도 융통적 범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좀 이따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간기말고사도 중학교에서 뭐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폐지가 되든 안 되든은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뭐 중간기말이 폐지된다고 해서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대체가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수행평가가 될 것이다. 근데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내년서부터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1, 고1이 시작이 되면서 수행평가의 중요성과 비중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커지는 것이. 이게 정말 이렇게 된다면 뭐 그거는 더 가속화되고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는 걸 의미를 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개정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행평가를 매우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서울시는 수행평가를 최대 100%로 늘리도록 권장이라고 써 있죠. 또 아시다시피 자, 지금 교육부 장관님이 경기도 교육감이셨잖아요. 그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죠.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랑 뭐가 달라요? 혁신적이에요? 사실 수업 과정과 또 평가하는 방식에 자율권들이 많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평가가 수행평가예요. 혁신학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혁신학교를 내년서부터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수행평가가 확대가 예고가 되고 있죠. 자,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오늘의 드릴 말씀의 핵심인데 개정교육과정의 이 뭐죠? 뭐 자주 바뀌니까 또 뭐가 바뀐갑다 이제 뭐 싶기는 한데 사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제까지 바뀌었던 그런 교육과정이랑은 상당히 차원이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변화가 근본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꼭 이 개정교육과정이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그 생각은 꼭 있으셔야 돼요. 이해도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자, 일단 개정교육과정을 얘기했을 때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연관이 있는 게 문이과 통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나요? 통합이 되나요? 네. 되게 모범생이세요.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딱 쓰시면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문이과가 통합이 그럼 지금은 안 돼 있나요? 지금 나눠져 있죠? 고등학교 가면, 그죠?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문이과는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바뀌기 전도. 근데 왜 이렇게 구분돼서 돼 있죠? 지금은 수능을 그렇게 보죠. 대입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안에서도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는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문이과 통합을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통과목 7과목을 다 수강을 하는 거죠. 문과이과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이 1학년이 되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7과목의 공통과목, 국영수,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이렇게 7개의 공통과목은 똑같이 한다라는 게 있죠. 사실 개정교육과정은 초, 중, 고 다 막론하고 다 어떤 개정들이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건 고등학교예요. 왜냐하면 입시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입과. 그렇죠? 뭐 초등학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과목이 1, 2학년 때 들어와서 그렇죠? 창시활동. 그다음에 5, 6학년 소프트웨어 교육이 좀 강화된다는 측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되죠. 정보라는 과목에서 필수화돼서 진행을 된다. 요게고, 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고등학교에서의 개정교육과정은 일단 수학이 크게는 아니지만 내용이 조금 빠져요. 수학에 대한 어떤 단원 일부 내용들이 조금 빠진다라는 것과,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핵심은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이 생긴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이과가 통합이 된다라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천편일률적인 문과 이과의 구분이 아니라 자기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오히려 구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과목의 조합에 따라. 그렇죠? 이제 문과 이과 이런 게 아니라, 자, 그게 바로 이제 선택 과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일반 선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을 좀 심화해서 듣는 거라면, 진로 선택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영경제, 상경계열을 가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수학에서 경제 수학을 선택을 하게 되겠고, 영문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굳이 경제 수학을 선택하지 않겠죠. 선택 과목을 뭐 수학도 다르겠지만 오히려 영어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더 심화해서 듣는 방향으로 갈 테고, 그래서 참 전 과목에 걸쳐서 참 다양한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의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유학기제가 이제 자유학년제로 이미 뭐 경기도와 강원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자유학년제로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자유학기제 학년제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자유학기제 이꼴 진로학기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렇죠?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 진로 교육을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래서 진로 교육에 관련돼서는, 근데 또 이게 교육을 하시는 입장의 생각과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르죠.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또 그런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은 와닿지가 않죠, 무언가. 자벌드 한번 갔다 오고, 그쵸, 뭐 약간 그런 거지, 딱히. 그래서 지난번 강연 때 그 진로 교육과 관련돼서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번 강연 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네. 귀 만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나눠드린 이 메모장의 교집합에 들어오시면 지난번 때 진로교육과 관련된 강연을 요약본을 올려놨습니다. 꼭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진로가 이제 학습까지. 자, 진로 선택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때요? 현실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선행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특히 또 수학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이게 뭐 사회적으로 뭐 좋냐 나쁘냐 전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뭔가 공부를 좀 미리미리 잘 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럼 선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때요? 내가 무슨 진로를 갈지를 모르면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판단이 안 될 테고 그럼 뭘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게 뭐 미리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진로가 이제는 학습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 저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니 좋은데 아니 그 어린애들을 어떻게 그 진로를 그렇게 미리 정하는 게 가능하냐 그 바람직하기는 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이 나이 먹어도 나도 내 진로를 아직도 모르겠는데 저도 매번 꿈을 아직 꾸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진로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수십 번 바뀌어요. 수백 번 바뀌기도 해요. 다만 왜 중학교 자유학기제 3년제 때 진로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직업을 몰라요. 이게 큰 패단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물어보면 실제로 그런 연구 조사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뭐 되고 싶어? 진로에 대한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 법조인, 그 다음에 뭐 연구원, 뭐 교수, 뭐 이쪽이죠. 뭐 주로 이제 이런 쪽, 교사, 그러니까 이런 쪽이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해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게. 실제 고용 비중은 8.9%밖에 안 되는 이 직업들의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선호를 하겠다. 30몇 %가 분명히 이 괴리가 생기는 거고 아이들이 직업을 뭐라 해서 물어봐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야,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나이가 몇 살까지인 줄 아세요? 정말 길게 봐야 중학교죠. 저는 이제 고등부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는 입시 설명회밖에 없어요. 안 오세요, 일단. 그리고 되게 입시 설명회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는 다 인상 쓰고 계세요. 웃지를 않아요. 왜? 현실을 받아들일 때잖아요. 꿈을 꿀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되게 이게 우울해지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생활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종종.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어요. 근데 왜냐면 지 생각이 아니거든.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엄마 생각이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실제로 올 봄에 남자애 중학교 1학년 남자애랑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꿈 얘기하는데 너 꿈이 뭐야? 라고 그랬더니 아직 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아 그래? 근데 뭐 얼마나 벌고 싶어? 뭐 왜 벌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나중에 노숙자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요. 정말로. 제가 경험한 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노숙자가 될까봐 두렵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집이 되게 부자예요. 예, 판교에서 주택 사는 집이에요. 수십억씩 할 거예요 아마. 가만히 따져봤더니 엄마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올드하게. 지금 약간 뜨끈뜨끈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 너 공부 안 하면 야 공장이나 가라. 뭐 이거 우리가 듣던 멘트잖아요. 옛날에. 너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공장이나 가. 뭐 학교야. 아직도 그런 멘트로. 근데 왜냐면 이제 이해는 가요. 아니 공부 안 하니까 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좀 맥히는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얘가 좀 반응을 해 거기에.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화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흔히 엄마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즉 엄마의 극성으로 아이가 공부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많이 봐서 알아요. 저는 정말 장담 드릴 수 있는데 중학교까지거든요. 정말 길어봐. 그나마 착한 애들이 정말 착한 애들이 중3까지는 엄마빨로 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점점. 소통은 안 되잖아요, 점점. 이렇게 말씀 제가 매번 강연 때 지금 제가 오늘이 9번째인데 매번 지역마다 여쭤봐요. 근데 또 이게 어머니들도 지역에 따라 특색이 분명히 있으세요. 대치동에서 했더니 정말 학구적이세요, 어머니들이. 무슨 말만 하면 다 적으세요. 여기 지금 적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거긴 다 적어요. 이 특이하다. 평택은 되게 밝으셨어요. 자, 암튼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렇죠? 근데 그 소통의 주제가 진로가 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생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착하게 보이는 아이들은 그냥 끄떡끄떡 해주는 것뿐이에요. 정말 착해 보이는 아이들. 우리 아이는 그래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역마다 한번 여쭤보면 우리 아이는 그래도 내 말을 아직까지는 괜찮게 듣는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학년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1학년. 얼마 안 남으셨어요. 거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6학년에서 4학년 사이예요. 근데 중학교 학부모님 손 안 드세요.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정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즉 강제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고 진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마음속에 어떤 내재적 동기를 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열심히나 해라. 시끄럽고 열심히나 공부하고 공부해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즉 우리가 20세기에 너무 전근대적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서 쓰실 때 기억나시죠? 대학교 때. 그때 어떻게 썼나요? 체육관 같은 데 가서 다 썼는데 지방 학과는 안 써요. 기억나시죠? 그래 놓고 그걸 뭘 보고 선택을 하나요? 경쟁률 보고. 정말 그게 너무 당연시했잖아요. 근데 90년대 후반 가면 휴대폰이 나오면서는 어때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의를 해요, 집에다가. 지금 경쟁률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우린 해왔고,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지만, 아니, 공부가 재밌는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기는 공부 재밌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공부는 모르겠어요. 학문으로서는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취미로. 근데 평가를 받는 공부는 절대 재밌을 수가 없잖아요. 남한테 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내가 평가자만 되면 모르겠지. 요즘에 무슨 뭐 오디션 프로그램 많지만, 뭐 그런 것도 있다며요. 랩 뭐 이쪽, 뭐 힙합 하는 쪽은 갑자기 이렇게 평가받다가 네가 나와서만 해봐. 뭐 그렇게 디스를 하기도 하고. 재미없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건데 본인이 뚜렷하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없이 엄마빨로 주변에 강요로 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절대 고등학교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의 입시 제도 자체가 아시다시피 정성평가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나중에 몰아서 수능 한 방 갖고 이제는 좋은 대학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과 대학을 가는 시기가 이미 지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엔 주로 진로와 입시적인 측면이었다면 오늘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진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일단 진로는 거기까지가 됐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포인트는 평가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죠. 평가 방식이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초,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직업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딱 가서 진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그렇죠? 진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선택,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겠죠. 문과 쪽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뭐 상경계열 쪽으로 뭔가 선택을 또 하려고 할 거고 그럼 또 거기서 또 방황을 하게 되겠고 그죠? 그래서 과목이 오락가락 하다 보면 학종했을 때는 불리해지겠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진로 영역 자체가 학생부 전형에서는 전형 요소예요. 그게 능력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고등학교 입시는 그런 게 없지만 대학교 입시는 전공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과! 그럼 너도 우리 과 왜 왔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너 공부 잘해? 그렇죠? 그 네가 왜 우리 과를 와야 되는지, 네가 왜 이 꿈을 가졌는지, 그렇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물어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 이런 꿈을 가졌는데 너 어떤 노력을 했니?를 보여봐. 그게 학생부에 기재가 돼 있는 거, 그게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꿈만 키우고 비교과만 많이 한다고 절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신이 좋아야 된다는 거. 서울대도 대놓고 얘기해요. 첫째로 학업 역량을 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만 많으면 된다. 이건 이제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평가 방식, 진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교육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는 확대될 게 평가 방식이 바뀐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자기 만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렇죠? 입시, 목적이 있는 공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평가 방식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평가는 이렇게 하는데 난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나 할 일이고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고등학교 때. 자, 과거로 가서 우리 학교에 전교 1등이 있었죠. 그게 나였으면 나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1등을 모르시겠으면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이라도 공부 되게 잘했던 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것도 매번 이제 강연 때마다 여쭤보는데 이미지가 어때요? 그냥 뜨는 아무런 이미지 어때요? 인상. 네?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쵸? 또 없나요? 예뻐요? 이건 새로운 접근인데요. 그래요? 그러셨구나. 아, 친구가 많지 않다. 이유가 뭘까요? 공부만 해서. 인성은 어때요? 이기적이다. 그러진 또 않아요? 갈리네요. 그쵸? 네, 네. 공부 좀 잘하셨나 봐요. 발끈을 하셔서. 그쵸. 뭐 인성이야. 뭐 공부 못한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닐 테니. 그거는 뭐 개별 성향인데 사실은 제가 여쭤볼 때마다 주로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는 꼭 나와요. 심지어는 어디 가니까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싸가지가 없다,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종종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성이 쓰레기는 아닐 텐데 그건 개별의 문제인 거고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죠. 심지어는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요. 가만 생각하면 무슨 목소리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하죠. 항상 조용히 공부만 하죠. 왜? 아니 지필고사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어진 범위를 정해진 패턴을 가지고 어때요? 지필고사 위주로 공부만 하면 그 시간 싸움이고 암기했었어야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쉰 시간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 시키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친구가 그런 얘기 잠깐 나왔다가 자기 학교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학생이 있는데 친구가 그 체육 시간 이제 밖에서 막 공차고 빨빨 땀 흘리고 놀다가 딱 종치니까 갑자기 교실을 막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너 왜 이렇게 체육 시간 끝나고만 하면 이렇게 뛰어들어가?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연대를 갔대요 나중에는. 아무튼 뭔가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런 게 미덕이었다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제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수행평가의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시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입시제도, 교육제도에 관련된 거는 진로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결국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역량, 그럼 공부를 잘한다, 내신이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냐? 평가 방식이 개정교육과정에선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자 내신 커지죠. 수능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 이렇게 되면 대학 자체의 평가가 중요해지겠죠.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계속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서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고